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편한 건 컨셉을 하나 잡는 건데요. 작가, 지망생분들께서 가장 쉽게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칠대, 죄악, 교만, 탐욕, 시기, 분노, 음욕, 혹시 나태 이런 것들 중 하나를 키워드로 삼아서 캐릭터를 만드는 것도 추천드릴 만한 것 같아요. 키워드 하나만으로도 마인드맵처럼 연관되는 게 너무 많아요. 욕망을 예로 들면 빨간색도 될 수 있지만 욕망에 악마를 더하면 초록색도 될 수가 있는 거고, 욕망도 조금 더 불타는 욕망이 있을 거고, 아니면 완전히 어둠같이 가라앉은 욕망도 있을 거고요. 만약 저라면 불타는 욕망이라면 머리카락을 곱슬로 표현했을 것 같고, 하늘의 작품에 나오는 이아로스 같은 경우에는 직모로 표현했어요. 요즘 인기 있는 캐릭터는 완벽한 캐릭터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캐릭터가 트라우마나 결핍이 있는 캐릭터여야 해요. 트라우마를 가진 캐릭터는 굉장히 인물을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고 매력적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제 작품에서 헬리오도 그런 면을 가지고 있어요. 성장한 모습을 봤을 때는 완벽한 인물이지만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죽음과 친척의 배신이라는 트라우마가 있죠. 메데이아가 어린 시절의 헬리오 입장에서는 구원의 역할을 하면서 둘만의 끈끈한 유대가 생겨나게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독자가 몰입할 수 있는 캐릭터예요. 이기적인 캐릭터가 이기적인 선택을 한다면 응원받지 못해요. 반면 선한 목표를 가지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캐릭터는 독자의 몰입을 불러일으키죠. 이런 건 언제나 사회가 반영되고 비단 웹툰뿐만이 아니라 빈센조나 더글로리 이런 작품들의 예시로 들 수 있겠네요. 인기 있는 만화를 그리고 싶다면 현 사회 시점에서 독자님들이 원하는 주인공상은 무엇인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메데이아와 푸시케를 먼저 짰어요. 악녀라고 불리는 여자랑 성녀라고 불리는 여자가 1번 작품에 어떤 프레임으로 담기나 하는 데서 출발을 했죠. 그러면 처음 작품을 읽는 독자님들도 이 캐릭터 처음 보지만 뭔가 익숙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거니까요. 그 다음에 캐릭터의 내면을 설계했어요. 메데이아는 악녀 포지션이지만 사실은 야망이 있는 캐릭터고, 푸시케는 순수한 선으로 이루어진 아이라는 걸요. 반전 요소는 언제나 큰 재미가 됩니다. 방향성입니다. 두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치든 정착지는 확실히 정해야 했어요. 목표가 어디인지 정해야 중간에 사건이 닥쳐도 이건 설계한 위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만든 스토리에 휩쓸려 갈 수가 있어요. 물과 기름 같은 존재였으면 했어요. 구분이 아주 확연해야 했죠. 아무래도 여성 독자님들께서 많이 계신 만큼 셀링 포인트 중 하나가 되니까요. 이아로스랑 헬리오는 물론 이아로스와 페루온, 헬리오와 페루온 또한 서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아로스와 헬리오의 대립관계는 사랑으로, 헬리오와 페루온은 대의로, 페루온과 이아로스는 권력이 그렇죠. 사랑이 당연한 이아로스와 한평생 사랑의 뒷모습만 쫓아가는 헬리오, 합리를 위해 비도덕해질 수 있는 헬리오와 다수의 궁극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페루온, 날 때부터 다 가졌으면서도 신의 자리를 추구하는 이아로스와 추기경 자리를 내던지로 거리로 뛰어든 페루온, 세 사람이 추구하는 바가 어떻게 부딪히고 발전하는지 앞으로의 얘기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도식은 있죠. 요즘 현대물이라면 여주인공은 갈색머리, 남주인공은 검은머리, 로맨스 판타지에서는 금발, 흑발, 갈색머리 여주인공이 많습니다.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한 비주얼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 편이 독자님들의 몰입을 부르는 첫 번째 길이고요. 메데이아는 악녀라는 컨셉을 잡고 시작했습니다. 클리셰적인 악녀에는 이런 외양이 있죠. 뛰어난 외모를 가진 미인, 화려함, 불같은 성격, 피도 눈물도 없는 성격, 여기에서 메데이아의 내적 속성을 더했어요. 냉정함, 카리스마, 불안함, 도박 등이 그랬죠. 일반론을 고려했을 때에는 타오르는 불같은 붉은 머리 혹은 눈에 확 띄는 금발을 떠올렸어요. 그러나 어쩐지 메데이아의 성격과는 조금 붕뜨는 것 같아서요. 메데이아의 침착함과 지략적인 면모를 떠올리면
컬러로는 좀 무게감을 줘야 했거든요. 강렬한 이미지라면 적발이었겠지만 그걸 넘어서 공포에 가까웠으면 했어요. 그래서 흑발을 베이스로 해서 포인트 컬러를 주고 싶었죠. 그쯤에 아마 푸른색으로 염색하는 게 세상의 유행이었는데 색 변주를 주다가 보라색에 정착했습니다. 차가운 청색보다는 보라색이 귀족적이면서도 불안을 상징하기 때문에 메데이아에게 딱이었어요. 그렇게 청색은 이아로스에게 주었고요. 주연들을 짜면서 컬러가 겹치지 않게 하려고 무척 애썼던 기억이 나네요. 이아로스가 청색이라면 같은 남주 포지션인 헬리오는 정반대색, 푸시케 역시 메데이아의 정반대색 이렇게요. 그러고 보니 푸시케의 최종 후보는 금발과 핑발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는 태양이란 이미지 때문에 금발이 되었어요. 작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는 작은 키로 대체하고 메데이아와 신장차를 크게 벌리면서 각자의 매력을 살리도록 했습니다. 조연의 삶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정된 이야기에서 몇몇 소수 인물에 대해서 다루지만 작품 내에서 그들은 저마다의 삶을 산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연들이라고 해도 가끔 이기적인 선택도 하고 편견도 가지고 개인적인 취향도 있죠. 작중에서 린이 보석을 가지기 위해 가족 이야기를 거짓으로 파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건 작가의 마음일 뿐 필요 이상으로 작품에 담진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연으로 가야 할 포커스가 흐려질 수가 있거든요. 대신 속으로 이런 고뇌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야기의 깊이를 더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출적으로는 이야기의 감초가 되기를 바래요. 가끔 나오는 캐릭터여도 매력적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리라를 참 좋아하고요. 화살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전체적으로 스토리가 날이 서고 칼이나 피가 난무하기 때문에 조연 캐릭터들은 긴장을 풀어주는 배치를 많이 주고 저도 그 순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탄미적인 그림체를 좋아해요. 하늘에도 그런 그림체를 따라가고 있고요. 인물 작화적인 부분에서 감정 표현하는 데에서 어떤 데에 신경을 쓰는지 팁을 몇 개 드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으로는 얼굴 표정이 가장 중요하고 저는 그 중에서도 눈동자를 신경 써서 그리는 편입니다. 정확히는 눈 전체죠. 웹툰에서 어떤 식으로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표정, 눈동자, 연출 세 가지 관점에서 노하우를 전해드려 볼게요. 가장 중요한 인물의 표정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평소에 영화, 드라마 그런 게 아니더라도 실제로 사람들을 잘 관찰하고 다니면 좋아요. 자기 자신까지 포함해서요. 이런 감정을 느낄 때 이런 표정을 짓는구나 하는 것들이지요. 눈썹의 각도, 위치, 입술에 벌어진 정도, 나아가 손의 움직임, 어깨의 뒤틀림 모든 게 감정 표현에 도움이 됩니다. 콘티 단계에서는 다 못 알아보더라도 표정은 살려주는 편이 좋아요. 저는 나중에 수정하게 되더라도 대사까지 미리 콘티 단계에서 쓰는 편이에요. 펜선을 그릴 때에는 콘티와 대사를 함께 감안하면서 돌입합니다. 콘티를 따라간다기보다는 더 크게 감정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해주세요. 저는 만화는 과장할수록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웹툰의 장점은 역시 컬러죠. 먹으로 이루어진 흑백의 세계가 아니라는 점에서요. 빛의 사용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인물의 표정에 그림자가 얼마나 지는지에 따라서도 같은 표정도 다르게 읽힐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 채도를 이용할 수도 있죠. 여기에서는 최종 보정 단계에서 상처의 채도를 높이고 주변은 죽이는 방식으로 강조해 주었습니다. 눈의 경우에는 이 컷을 예시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인물의 감정이 중요하게 보여져야 하는 씬에서는 스크롤을 내리면서 바로 시선이 눈에 가도록 가운데에 정렬해서 표현하려고 해요. 그래서 감정이 확 와닿게 되는 거죠. 눈동자를 표현할 때 한 가지 색으로 통일하지 않고 프리즘의 빛처럼 다채로운 색으로 채색을 하면 좀 더 화려하면서 시선이 한 번 더 가더라고요. 안광도 세로선으로 한 번 줘서 시선이 한 번 머무르고 머리카락의 선을 따라 직선적으로 쭉 내리면서 독자의 시선이 눈에 머물렀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임팩트를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웹툰은 세로로 읽어내리는 형식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작화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독자님들 눈의 피로감을 고려해서 가장자리에는 웬만하면 텍스트를 배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삼고 연출하는 편이에요. 정중앙에 눈동자나 코 혹은 구성의 끄트머리가 걸리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스크롤을 후루룩 내리더라도 중요한 정보는 파악하실 수가 있거든요. 좌우로 눈동자를 굴리지 않아도 괜찮고요. 독자님들의 무의식적인 감상을 위해 작가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죠. 세로선과 중앙을 참고해서 하늘들을 한번 보시면 어떤 식으로 읽히는지 한번 감이 오실 거예요. 표정이나 행동이 아닌 연출로 인물의 감정을 드러내는 예시로는 이 컷을 보여드릴게요. 스크롤을 내리면서 처음 드러나는 부분이 문틈입니다. 틈 사이 빛을 따라 시선이 움직이겠죠? 이 선을 직선이 아닌 사선으로 배치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인물도 비틀리게 되죠? 이렇게 균형에서 어긋날 연출은 불안감을 살리고 긴장을 느끼게 하는 장치가 돼요. 표정이나 행동이 아니더라도 독자님들의 감정을 끌어낼 수 있어요. 만화를 동적으로 보이게 하는 방법도 하나 설명드려 볼게요. 머리카락도 인물의 감정이나 상황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웹툰은 연속된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죠. 저는 흐름을 주기 위해 바람을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이를테면 주인공이 살짝 허리를 숙이는 장면에선 뒤로 날리는 머리카락이 동작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98화에 왜냐고 묻잖아 소리치는 것도 앵글은 정면이지만 머리카락을 흩날림으로써 푸시케가 이쪽으로 걸어와서 팔을 잡았다는 느낌을 주죠. 이렇듯 동적인 장면에서는 강한 바람을, 정적인 장면에서는 약한 바람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요. 이건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응용할 수도 있어요. 다만 연재분에서 모든 장면에 이렇게 힘을 주면 마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섬세하게 그려야겠다라고 생각한 장면들은 엄청 신경을 쓰고요. 아닌 부분은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씬에 맞춰서 독자분들께서 이건 무슨 컷이지? 하고 생각하시지 않도록 후루룩 읽으면서 이해가 되도록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특별한 스킬이라기보다는 외관은 메데이아인데 표정은 푸시케처럼 보이도록 표현하는 데 치중했기 때문에 표현이 잘 된 것 같고 항상 씬에 맞춰서 직관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면 독자분들이 그걸 알아주시더라고요. 작화에 얼마나 힘을 주느냐 이런 것도 상관없이 일상물인데 막 몰입해서 읽으시는 경우도 많으셔서 핵심은 직관적인 이해인 것 같습니다. 메데이아와 푸시케는 옷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푸시케는 곡선 위주의 프릴이 있고 샤랄라하고 장식도 생화를 주로 사용해요. 메데이아는 반대로 보석을 주로 사용하고요. 좀 흘러내리는 스타일, 그리고 직선적인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은 초기부터 세팅을 한 후에 작품을 연재했고요. 캐릭터들이 움직일 때마다 선을 달리 보이게 할 수 있거든요. 드레스의 고증을 따지는 작품이 있고 판타지스러운 작품이 있죠. 하늘에는 후자에 가까운 편인데 그래도 너무 현대적인 디자인은 차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독자분들의 몰입을 깰까 봐서요. 한마디로 이 장면이 무엇을 위한 장면인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떤 분위기를 가졌는지를 생각한 후에 색감과 실루엣을 잡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드레스 시트 양식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도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사용하지만 어시분들께 밑색을 칠할 때 이렇게 소재를 나눠서 전달을 해야 좀 더 편하게 작업하시는 게 있어요. 왼쪽 시트에서는 전신 사진이라서 소재가 조금 오밀조밀하게 들어가거든요. 오른쪽 아래에 원형의 색을 넣음으로써 밑색 어시님들께서는 오른쪽 아래에 바로 스포이드를 찔러서 색칠 작업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예시로 이아로스와 공작 부인의 드레스 시트를 준비해봤어요. 먼저 이아로스의 드레스 시트를 살펴볼게요. 이건 126화에 나온 무트웨에서 입은 의상인데요. 무트웨에서는 이아로스뿐만 아니라 메데이아나 헬리오 모두
가문의 색을 메인으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이하로스는 푸른색인 황실의 색을 메인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좀 더 화려해야 됐기 때문에 은색보다는 금장 위주의 장식을 더했고요. 무게감을 주기 위해서 망토를 더했어요. 그런데 망토 배색에서 흰 망토는 자칫 가벼운 느낌을 줄 수가 있어서 달마시안 패턴을 더하고 바지 역시 흰색을 롱부츠로 가렸습니다. 다음은 공작 부인의 드레스 시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156화에서 사용한 옷인데요. 이때에는 공작 부인이 처한 상황, 병상에서 방금 막 일어났고 광증을 의심받고 있는 현재 상태를 의상으로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환자이지만 환자와는 거리가 먼 의상으로 세팅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실내복인데도 굉장히 외출복처럼 입히자 화려한 장신구와 장갑을 함께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환자와는 가장 매치되었을 때 소름 끼치는 색인 레드를 메인 컬러로 삼았습니다. 공작 부인의 머리 색깔과 어울리기도 하고요.